이번 주 입시 퀴즈였죠. 국어 영어를 잘하는 문과 성향의 학생이 이게 이제 조금 더 그러니까 문과 성향의 자연계 학생입니다. 학생. 그래서 미적을 봤다고 치고 영어 1등급하고 국어 1등급, 영어 1등급, 과학 2등급 맞았다면 2024 수능에서 연고대 공대를 가기 위한 수학 마지노선 점수는 그러니까 일단 84점. 그죠? 1컷 근처였던 점수가 57표, 거의 절반. 100분 넘게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갈수록 내려가죠. 68점, 64점. 이건 너는 택도 꺼져라. 택도 없다. 이 72점 한 분은 누구지 몰라도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상목이 보기를 여기까지 만든 건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60점대는 너무하지 않니? 해서 여기 72점으로 약간 타협을 한 느낌입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정도 참여를 좀 하셨어요. 참여를 하셨는데 그, 일단 댓글들을 보면 일단은 수학 비중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반전이 있을까요? 라는 것과 뭐 이제 디테일한다. 이거 답들, 그러니까 뭐 정답을 떠나서 뭔가 이제 그 근거라고 하죠. 이 근거에 대한 이야기. 국어 표점이 이번에 국어 표점이 높았기에 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스탐이 둘 다 2등급이 연대는 어렵겠지만 고대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좋아요.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예시는 고대로 예를 듭니다. 근데 확통을 선택했다. 어쨌든 마지노선은 80점. 80점이면은 그죠? 한 2등급 중간 정도. 그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연고대 공대는 연대는 영탐을 고대는 국탐을 잘 봐야 하는데 뭐 수학은 이제 기본 디폴트 값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국영 백분위가 높다는 전제하로 수학 1등급 끝자락 84점이 마지노선. 그래서 우리 이제 예시 5, 1등급에 탐과목 3등급 나와서 연공 목고고 연대 문정과를 갔다. 아주 마지노선이라고 했으니까 국어 1이 100분위가 100이고 과탐 2가 100분위 95면 연고대 공대가 평균 95라고 본 것 같아서 이번 수능으로 치면은 76. 이제 거의 수치적으로 이제 수치적 접근까지 맞습니다. 아주 좋아요. 저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2024 수능에서 국어 100분위가 100이었다면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했을 거라서 76점. 높공은 80점, 76점. 아주. 과탐 100분위가 95라면 미적은 100분위가 90에서 93점까지 되지 않을까. 우리 안젤라님은 미적 선택자로 1컷을 안정해서 골라갈 수 있는 상황, 마지노선은 80에서 76점. 그래서 일단 다 높은 100분이면은 수학은 76도 가능? 네. 너무 우울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저는 정답을 맞추는 것보다는 생각을 해보자. 생각. 그리고 우리 아이의 공부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기 위해서 제가 이 퀴즈를 낸 겁니다. 제가 이 퀴즈를 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요 점수는 어, 이번에 진학사 기준 마지막 업데이트입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기준 5칸 컷. 그 말로 뭐다? 합격의 끝자락이라고 합격의 끝자락이라고 진학사가 예측하는. 그래서 반도체공학과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 그래서 고려대 반도체공학과는 이제 694점, 엄청나게 높죠. 그 다음에 이제 높은 공대는 한 680점대, 그죠? 80점대. 그 다음에 이제 670점대 중반하고 이제 낮은 쪽은 670점대 초반, 70 초반. 그러니까 사실 670 초반이면은 고대를 쓰기가 좀 어려웠고 670 후반이면은 그래도 몇몇 과가 눈에 잡혔을 거고 680 초반이면 그래도 웬만한 학과가 돼 있을 거고 690점대가 되면은 이제 어제 그 모든 과를 다 써볼 수도 있는 딱
요 정도였다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였다. 그러면 제가 항상 요런 거를 하기 위해 여기보다 항상 이 고속 같은 거 쓰면 되게 좋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1등급 커트라인 정도, 국어로 따지면 130점 이번에, 수학으로 따지면은 130, 그 다음에 영어 1등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67, 66, 그 다음에 66, 한 이 정도. 지금 모든 과목이 1등급 커트라인이다. 모든 과목이 1등급 커트라인이다. 조금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확대를 조금 더. 네. 그렇죠? 지금 확대를 했습니다. 모든 과목을 1등급 커트라인 정도 되면, 네, 한 이 정도 돼요. 680.75잖아요. 고려대식으로 680.75.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680.75가 아예 높은 공대들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지간한 공대는 써볼 수 있는 정도의 점수다. 그 라인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일 컷. 그죠? 그러니 만약에 과탐이 이 정도, 2등급 중간. 아까 제가 국어 1, 영어 1, 과탐 2라고 했으니 국어 1컷에 이 정도면은 사실 고대가 673이면은 진짜 낮은 거예요. 낮은. 그 말은 뭐냐면 제가 국어를 한 140 정도에 100분이 99 정도로 맞춰 놓으면 684가 나와요. 그죠? 684면 어때요? 웬만한 과가 다 되는 거잖아요. 어, 그러니 사실상 지금 국어가 1등급 중간 정도의 과탐 2등급 중간이었으면은 수학 84점이 굉장히 여유롭다. 그러면 수학을 제가 80점으로 바꿔볼게요. 120도가 177이에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제가 국어를 한 개 끝까지 안 올렸거든요. 국어를 140점 정도까지 해둔 상황에서 100분이 99를 세팅해둔 상황에서 677이면 보시다시피 고속 성장 색깔이 단순히 좋은 거를 넘어서 어때요? 실제로 마지막 날까지만 가더라도 상당히 많은 수의 학과들을 써볼 수 있는 수준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수준이었다. 이게 80점 수준이에요. 그러면 예, 76점 2등급 커트라인. 저 아직 과탐 2등급 중간 계속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쯤 되면은 671이에요. 그럼 조금 아슬아슬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올리면 144 정도로 올리면 677이에요. 제가 지금 수학 76이잖아요. 수학 76점으로 해둔 상황에서 수학 76점으로 해둔 상황에서 677이 나오고 있어요. 국어 점수는 93점 정도입니다. 94점. 94점, 네, 94점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94점입니다. 물론 94점이 쉬운 점수는 아니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문과 성향이 아니라 수학이 76으로도 고려대학교가 고속 성장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이어도 뚫린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더 낮춰볼게요. 72. 72점입니다. 그럼 672니까 670.06이니까 진학사에서도 5칸인 학과가 3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670, 그러니까 수학 72점으로 고려대학교 이과가
마지막 날 진학사 업데이트 기준 5칸의 학과가 나온다입니다. 그것도 과탐도 그냥 2등급 중간이었어요. 뭐 1등급이 아니라 과탐이. 국어, 영어 이게 깡패니까. 그럼 이게 뭐냐? 72점 고르는 사람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68점 주고 국어를 하나 틀린 깡패라고 있다고 합시다. 뭐 이런 애들이 무조건 있나요? 그게 말이 되나요?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번에 상담했던 학생 중에 상대에서 국어 잘 봐놓고 영어 수학 2등급, 3등급이었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국어 하나 틀려놓고. 이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에이,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이 정도면 672.69니까 일부과가 잡히죠. 그리고 일부과가 잡혀요. 지금 제가 만든 점수는 몇 점이다? 68점이다. 네. 그러면 이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셨던 분이 있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64점 이하로 해놓은 게 있었어요. 64점 그걸 만땅으로 올리고 제가 그걸 해놨던 이유가 있거든요. 672.14점으로 잡힌다. 그러니까 즉 이것까지는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전 국어 잘하고 수학 못해니까 이걸까지 없겠지만 지금 제가 한 거 국어 끝까지 올렸고 과탐도 2등급 끝까지 올리진 않았습니다. 얘가 100분위가 93이니까 안 보이는구나. 100분위가 93이니까 끝까지 올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수학 64점으로 4등급이긴 한데 수학 64점으로 4등급이긴 한데 일단은 672.14점으로 일부 고려대학교 과가 잡히고 5칸인 과도 있다. 그리고 아마 최종적으로 실제로 고려대학교 합격도 할 수도 있었어요. 수학 64점. 솔직히 그죠? 뭐 얼굴 끌고 싶은 건 아니고 제가 여기에서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제발 등급으로 우리가 정시에 대한 어떠한 수준을 결정하지는 말자가 결정하지 말자가 제 생각이고요. 어, 이렇게 수학이 물론 이과고 교차전도 아니죠.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작년 같은 이 국어 깡패인 시기에는 네, 이런 일들이 펼쳐질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이 아니라 이제 재작년 되겠죠? 2023학년도, 네, 2023학년도 기준으로 볼게요. 수학을 2등급 컷으로 하겠습니다. 국어는 만점으로 하고, 그다음에 2등급 한 중간, 2등급 좀 끝자락. 이렇게 지금 비슷하게 세팅했습니다. 여기에서 수학 3등급. 택도 없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재작년에는 내가 국어를 100점을 찍고 과탐도 2등급 풀로 올렸어도 택도 없어요. 2등급 커트라인 가야 될랑 말랑한 점수였다는 겁니다. 2등급 커트라인. 즉, 재작년 기준으로는 수학 76점이 그냥 마지노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등급 커트라인이 마지노선이었어요. 재작년 수능 기준으로. 근데 작년에는 지금 60점대도 가능할 수 있었다. 어떻게? 국어가 만점이 수렴학년인데 그 만점 표준 점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게 100분위가 아니라 표준 점수 만점의 수준이 134와 150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를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 국어 난이도에 엄청나게 휘둘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학은 경험해봐서 알지만 수학 만점 표준 점수는 145에서 150 사이로 거의 고정이에요. 그런데 국어는 이렇게 만점 표준 점수 134를 갔다가 150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니 사실은 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그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나의 대입이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흐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수능에서 국어가 어렵게 나오기를, 그 다음에 그 국어를 못하는 학생들은 수능에서 국어가 쉽게 나오기를 바란다고요. 그래서 뭐 이제 조금 다른 해석으로 따지면 얘가 수학을 다 봐줬고 수학을 다 맞고 예를 들어서 생지를 다 맞추고 수영탐을 잘 본 완전 연대 학생이다. 연대에 최적화되었던 학생이었다. 그럼 107점으로 5등급이긴 한데 이건 어디도 잡히고 어차피 연세대도 지금 엄청 잡히네요. 국어가 5등급인데 수학 과탐을 이렇게 잘 봤더니 고대가 이 정도면 6등급? 이래도 고려대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연세대 하면 또 다를 수도 있어. 우스개라기보다 그냥 해보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올해 좀 위치가 바뀌겠지만, 그죠? 지금 제가 수학 과탐 만점 받는 친구들, 국어 6등급이어도 연대를 가는 이런 일들도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 수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학생들이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되게 중요한 게 맞는데 내가 이 학교들의 학교 반영 방법이 어떻게 되고 내가 갈 수 있는 과목별 마지노선이 어느 정도인지를 생각을 하고 그걸 일단 맞춰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레벨을 올려나가는 게 저는 항상 맞다고 보거든요. 네. 국어가 쉬우면 국어가 6등급이어도 해볼만 하다 이겁니다. 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 첫 번째로 등급으로 얘기하는 건 안 되고 100분위로도 한계점은 있다. 왜?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엄매의 경우 142부터 150까지는 140부터 150까지는 100분위가 100이었기 때문에 역시 이런 부분에서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수 구조와 반영 방법, 반영 방법 요런 거로는 요런 거로는 좀 공부를 해서 우리 학생들은 지금 그죠? 학생들은 수능 공부하기 바쁘니까 제가 항상 얘기해요. 어머님들이 입시 공부를 하는 게 아버님들이 입시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현님 16111 그냥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는 안 되고요. 저는 요거 그래도 3까지는 제가 해보니까 요 정도는 후천적으로 가능하다. 왜? 20문제는 그래도 정답률이 70%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해볼만 하다는 거거든요. 그래도 공부를 하면 풀 수 있다라는 뜻이니까. 저는 30번, 22번 공부를 하면 모든 학생이 무조건 풀 수 있냐라고 질문하면 그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한, 개인적으로 한 72 정도까지는, 68, 72 정도까지는 포만 하지 않으면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제가 이제 수학도 가르쳐 봤으니까. 포기만 하지 않으면 가능할 것이다. 물론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드는 시간이 또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그래도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요 퀴즈는 이렇게 되었다. 결국에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마지노선 조금 더 낮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2028 서울대 그 한 거, 1월 말에 한 거, PDF를 열심히 읽으면서 정리를 하고 있던 와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설 연휴 이후 회의 폭탄으로 인해서 마저 정리가 끝나지 못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차주 라이브에 진행하겠다라는 제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다음 주에.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생각보다 결국에는 서울대는 수능 무용론으로 일단은 가고 있어요. 수능 무용론. 음, 수능 무용론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2028 서울대가 총대를 메고 하면은 정시가 조금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사실은 항상 얘기해요. 입시를 바꾸는 게 아니라 교육을 바꿔야 되는데 약간 그런 부분이 조금 애매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저게 광운대 전자공학과는 농어촌 정시 몇 정도면 가능할까요? 농어촌 얘기는 어, 제가 이게 매년 제가 라이브를 할 때마다 몇 정도면 가능할까요? 라는 얘기가 하는데 만약에 5등급으로 갈 수 있다고 하면 5등급까지만 맞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 농어촌이라던가 기준과 같이 그죠? 특정 대상자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은 우리가 나중에 입결을 까고 보면 말도 안 되는 결과물들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것 때문에 사실 실제 입결을 많이 하면 말이 많아서 요거 같은 경우 제가 작년 라이브 영상 중에 제가 몇 월 며칠인지 모르겠는데 농어촌과 기균으로 갔던 학생들의 몇몇 성적표들을 오픈한 게 있거든요. 그거 보시고 준비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몇 정도면 가능할 거여서 거기에 의존하지 말고 모든 과목을 3등급 어차피 지금 3등급은 맞으려고 공부를 할 거잖아요. 우리 전님 같은 경우 모든 과목을 3등급 안쪽으로 하면 광운대 전자공학과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곳들도 써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심화적이고 어려운 입시 이야기를 지금 하면 사실 대부분 어려워합니다. 지금은. 왜? 지금은 대부분 이제 초심자, 이제 입시를 배워가는 사람들을 위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지금부터 뭐 입시의 심리적인 부분을 활용한 뭐 수치 해석 이런 것들을 지금 하는 거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고요. 제가 지금 라이브를 진행을 하면서 제가 이 라이브를 진행하는 거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입시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조금 더 사회 생활을 할 때, 그리고 무언가 선택을 할 때 조금 더 포인트를 그러니까 선택을 했을 때 후회하지 않는 방법. 저는 사회생활론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지금 해서 천천히 단계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편하게, 내가 입시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천천히 나아가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한의대를 못 가면 한의대님한테 혹시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 주시면 거기에 대한 그래서 지금 답변 드릴게요.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그냥 예를 들면 제가 챗GPT는 아니지만 챗GPT에다가 그냥 전문가적인 얘기 해줘 이런 게 아니라 질문을 날카롭게 해주시면 네, 제가 또 거기에 대한 질문을 또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걸 날카롭게 하겠죠. 네, 그래서 지금 Q&A는 쉬운 질문부터 어려운 질문 좋습니다. 어려운 질문은 저도 어렵습니다. 네. 천천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다 같이 배워가는 입장이니까
뭐 쉬운 질문도 지금 하셔도 되고 어려운 질문도 하셨다가 지금 이해 못 하시는 것들은 나중에 다시 돌아오면서 하시면 되니까. 네. 그리고 환희들 못가 환희들은 저 매주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라이브를 하고 있으니까 네. 오랜만에 키는 게 아니라 매주 하고 있다. 그래서 아니 근데 초봉 지금 초봉 게 맞죠. 입시는 누구나 초보입니다. 왜? 저는 한 번만 하고 끝냈으면 좋겠거든요. 똑같아요. 결혼도 다 한 번 하시죠? 네. 결혼도 한 번 하고요. 그렇죠? 출산도 요즘은 한 번 하잖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우리는 대부분 처음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처음 하는 것들인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나만 초보니까 음, 나만 초보니까 이게 막 너무 질문 못하겠다 그러시긴 안 하셔도 돼요. 네, 우리 한의대를 못 가면 한의대님 연대 상경규 앞에서 연경교차 무력화? 네. 오히려 연대는 제가 라이브 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사탐 학생들이 공대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상경 반영비가 바뀌었죠. 상경비가 반영비가 그죠? 국어 반영비가 올라가고 수학 반영비가 내려가고 탐구 반영비가 올라간 상황에서 첫 번째 원래 교차하는 친구들은 수학을 잘 보고 탐구를 못 보는 친구니까 이거랑 완전 역방향이죠. 그 와중에 사탐 가산점 있죠.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연경 교차 무력화. 그러니까 보통 교차 지원이 거의 7, 80%였거든요. 그러면 없어지. 이건 7, 80% 이제 저는 과연 과탐을 가지고 교차를 할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 거의 있고 오히려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제가 입시가 어렵다라고 하는 게 아예 추암 라인 구조가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연경 같은 경우는 원래 추암률이 100%가 넘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수능 이후에 교차가 가능하면서 연경을 쓰는 이과 친구들이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암률이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다른 학교들에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칩니다. 다른 학교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미쳐서 그게 최근 3년 그래 왔고 이제는 네, 역침공할 가능하죠. 네. 예, 굳이 따지자면 사탐의 역습이라고 할까요? 저는 거의 이런 표현 모르겠지만 저는 6.25로 따지면 네, 연고대 피어 완전 다를 거예요. 6.25로 따지면 요거는 저는 인천 상륙작전급이라고 보는데요. 약간 느낌이 약간 느낌이 계속 밀리다가 계속 밀리다가 우리 과탐 애들한테 계속 초반에 6월 25일부터 그죠? 9월 14일까지 9월 달까지 계속 밀리다가 2차 상륙작전으로 네, 노중환기 상륙 바로 역습 정도 저는 과연 그러면 요게 어디까지 갈 것이냐 신의주까지 갈 것이냐 평양전에서 평양 정도에서 끝날 것이냐 약간 요런 느낌입니다. 요런 느낌. 그래서 네. 그래서 올해는 그 이 갑작스러운 분위기로 인해서 연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고대, 서강대, 성대, 한양대 모든 추앙 라인까지 전부 네. 과연 그래서 이럴 때는 과탐 가산점이라고 하는 네, 과탐 가산점이라고 하는 중공군이 투입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가 네, 올해 입시 이길 것 같습니다. 과탐 가산점을 3% 주기로 더 올릴지는 않을 거잖아요. 아마 성대와 한양대는 중공군을 내려보내지 않을까. 사탐으로 이 한반도를 다 채울 수 없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 새로, 그러니까 지금 매해 입시 4년 차면 그죠? 2, 23, 24, 25. 하필이면 수능 통합 막 이른 시대부터 막 그죠? 서울대 내신, 서울대 투과목 삭제, 그랬더니 사탐론, 네 그죠? 하필이면 그죠? 매해 그냥 의대 그죠? 과탐 가산점 퍼센트를 수능 이후에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표도 수능 이후에 발표하잖아요. 어, 요거 같은 경우 결국에는 우리는 성적 나오는 거 보고 가산점을 결정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교육부나 대교육에서 니네 여기까지 해라라고 고정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오픈한 곳, 뭐 예를 들면 연세대학교라던가 이화여자대학교라든가 시립대학교, 뭐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뭐 이런 학교들 이런 냈지만 다른 곳은 조금 더 눈치를 보지 않을까? 네, 어렵습니다. 네, 그냥 이 입시 그 뭐라 그러죠? 입시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뭔가 정형화된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저 상황에서 2호에서 연경은 순수 문과 티오가 되고 일부 사탐론이 공대로 넘어갈 수 있으면 연경 수들이 많이 살아서 컷이 내려갈 거라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올해처럼 부경으로 몰릴 수 있을지. 이게 이제 약간 이런 거죠. 아까도 저 연대에 사탐 티오가 많아지고 나면 어느 정도의 벽이 있을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내려갈 거냐면 원래는 연경과 국경이 쓰는 풀이 조금 달랐다면 어, 쓰는 풀이 조금 달랐다고 하면은 올해는 조금 더 겹치면서 어, 올해는 겹치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과 애들은 연계가 안 되니 고대로 갈 수도 있고 그런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몰릴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우리는 뭘 보면 되니까 몰릴 것이다의 예측이라기보다는 나중에 12월 달에 원서 쓸 때 진학사에서 몰리고 있구나. 아, 몰리고 있으니 안 써야지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즉, 우리는 몰릴 것이다, 아닐 것이다 예측을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시즌 가서 몰리고 있구나, 몰리고 없구나를 판단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저랑 정시 프로그램을 하셨던 분들은 아시지만 몰리고 있냐 없느냐를 제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 하나 하반기에 정시 프로그램 이제 몇몇 분들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벌써 5명 넘은 것 같은데 위키 멤버를 다신 분이 굉장하십니다. 매일매일 새벽 0시 땡땡마다 글을 되신 분이 있는데 어, 제 정식 프로그램은 일단은 10월부터 좀 빠르면 9월부터 할 수도 있습니다. 정시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네. 정시 교육을 진행을 하고요. 이 정시 교육은 사실은 누구나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 정시 프로그램 참여는 조건이 테스트 플러스 위키 멤버 또는 작년 참여자입니다. 네. 그래서 위키 멤버를 다셨거나 작년 참여를 하셨던 분들 중에서 테스트를 봐야지 저랑 같이 정식 프로그램을 같이 하실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정시 교육은 제가 누구나 들을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작년 참여자분들 오해 아니는데 테스트는 보셔야 됩니다. 지금 테스트는 보셔야 됩니다. 테스트는 무조건. 무조건. 네. 테스트, 어렵다라기보다는, 그렇게 막, 어렵다라기보다는 그냥 누구나 하실 수 있게끔, 성심성의껏 하시면 되는데, 제가 작년에 퀴즈를 냈던 거보다는 작년 퀴즈보다 살짝 올릴 수 있다. 난이도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요. 어, 제가 정시교육 참여자들까지는 제가 가채점 상담까지는 합니다. 매력적인 오답. 요즘은 킬러 문제 대신에 매력적인 오답이 대세입니다. 네. 그래서 가채점 상담까지는 진행을 하고요. 네. 가채점 상담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하고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은 가채점 상담 이후에 제가 또 이제 계속 12월 달 수능 성적표 나오면 교육이 전부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고 저랑 연관 관리 하시는 분들은 아마 성적표 나온 직후에 네, 일단은 뭐 온라인 됐든 오프라인 됐든 간단하게 미팅은 할 것 같고요. 작년 참여자 컷도 올해 참여자 컷과 같나요? 작년에는 제가 웬만하면 성실하게 하셨던 분들은 다 참여를 했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모든 성실하신 분들을 다 하면 그죠? 이게 문제가 조금 발생을 합니다. 문제가. 그래가지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올해는 퀴즈의 목적은 성실함과 그리고 그래도 좀 열심히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 작년 참여자 플러스 위키 멤버 작년 참여자 플러스 위키 멤버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테스트를 못 볼 것 같지 않은데 제가 봤을 때 테스트를 못 볼 것 같지 않은데 네 이과인데 사탐론을 해야 되냐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어 이과인데 사탐론 이과인데 사탐론 아까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과탐이 공부가 안 되어 있다. 두 번째 과탐이 어, 공부가 돼 있는데 수능 때마다 못 본다. 세 번째 내가 과탐을 죽어도 50점을 못 맞겠다. 네 번째 사탐 공부하는데 거부감이 없다. 그러면 사탐으로 가도 됩니다. 가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유리하니까 남들 가니까 그건 아니에요. 저는 아마 제가 우리 고르기님 같은 경우는 지난주 라이브 제가 사탐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는데 저는 기준은 내가 사탐을 보든 과탐을 가든 과탐2를 가든 50점 맞을 확률이 높은 과목. 음, 어, 그래가지고 그리고 고르는 게 맞고요. 고르는 게 맞고 그 의대를 간다. 의대 가는데 제가 딱 얘기할게요. 만약에 내가 국수 만점에 가까우면 국수 만점에 가까우면 어, 인서울 하는 데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국수가 만점에 수렴하지 않으면 같아. 저는 이거예요. 국수가 만점에 수렴하는데 과탐이 좀 실수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사탐을 보고 인서울 의대를 노리는 게 나은데 그게 아니라 뭐 수학도 한 92, 96점 정도고 국어도 1등급 언저리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은 과탐이 맞습니다. 내가 인서울 의대를 노리기 위해서 내가 수도권 의대를 노리기 위해서 사탐을 하는 거는 마치 내가 서울대, 옛날 기준으로 내가 서울대를 하기 위해서 투과목을 했던 것과 똑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도로면은 저는 기준을 좀 이렇게 생각을 조금 해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네. 정시 프로그램은 인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너무 많이 해서 올해는 무조건 수시 탈락 이런 거 없어요. 수시 탈락 이런 거 없이 저 이것도 미리 받기 위해서 정시 프로그램은 네, 수시 결과 예상되는 거 보고 받을 겁니다. 네, 어쨌든 악살이 네, 테스트로 네, 찐 목표는 제가 연간 관리 하는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찐 목표는 작년에 딱 반, 맞을 겁니다. 작년에 반, 무조건 반. 근데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꼭 저랑 하지 않으셔도 이돌랩과 함께 할 수 있다. 어차피 이돌랩과 함께 해도 다 저랑 같은 프로그램을 쓰고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몇 명이냐고요? 근데 작년 자꾸 저 근데 작년에 하셨던 분들 중에서 막 많지는 않겠죠? 설마 작년에 50%, 안 그래도 계속 소장님 저 대학 합격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내년에 또 봬요. 올해 또 뵙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 걱정이긴 한데. 네. 제가 미리 얘기할게요. 제가 요거는 지금 올해는 100명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얘가 연간 관리 빼고 100명만 할 거예요. 나중에 미리 얘기합니다. 떼 쓰시면 안 됩니다. 테스트 조금 명확하게 딱 100명만 할 겁니다. 더 안 합니다. 많이 하면 또 뭐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야? 제가 200명한테 그러면은 그럴 거잖아요. 100만 합니다. 네. 나머지 분들은 어차피 어려운 게 어차피 상대 100명이잖아요. 네, 상대 평가입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네, 요런 거는 저 안 돼도 교육 잘 받으시고 교육 플러스 이둘레 소장님과 다른 소장님과 하셔도 됩니다. 오늘 글 보니까 제가 카페에 보시면 오늘 숭실대 금융 한 칸으로 붙으신 분 저랑 안 하셨어요. 저랑 안 했어요. 저랑 안 했고 물론 저한테 교육을 받으셨긴 했지만 상담은 저 이돌레 소장님과해서 한 칸 쓰셨다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들 결국에는 제 교육 받으시면 다들 잘 하신다니까요. 왜 이렇게 다들 교육 받으시면 다들 잘 하실 겁니다. 네. 교육 받으면은 다들 잘 하실 거고요. 다 오프로 하진 않고요. 정시 교육은 어쨌든 온라인과 오프가 믹스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온라인은 어, 유튜브 또는 줌으로 할 거고요. 고3인데 작년보다 인서울 가기가 쉬워질까요? 어, 형식상으로는 쉬울 수 있습니다. 형식상.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어, 원래는 평균 100분이 80이 나와야 인서울이 되는데 평균 100분이가 75가 나왔는데도 가네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결과론적으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늘어날 거고요. 그러니까 와 이런 거예요. 작년에는 평백 80으로 가던 곳이 올해 딱 했더니 77로 갔대. 그러면 이거는 입결 하락이란 뜻이 아니에요. 뭔가 야 가기 쉬워진 거 아니야 그랬는데
올해 77회 받은 애가 작년 80보다 등수는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왜? 모집 인원이 늘어나고 최상위권 N수생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입시가 끝난 다음에 결과론적으로 뭐야? 이런 등급으로 대학을 갔어?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등급을 받는 거, 그 백분위를 받고 그 표준 점수를 받는 게 매해 어려워지고 있다. 왜? 고인물들이 계속 보고 있으니까. 네, 우리 네네님 말씀했던 것처럼 최상위권 N수생이 대거 투입이 되니 1등급 받기가 어려워지니 1등급 받을 애들이 2등급 받고 2등급 받을 애들이 3등급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가기 쉬워진다라고 얘기하면 전 노. 다만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환산 점수에 해당하는 입결의 하락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제 카페 후기들 보면 저와 정식 프로그램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다. 제가 진행한 교육들 열심히 보시면서 눈이 트이고 마지막 날까지 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의 1년 동안 라이브만 잘 봐주셔도 저는 충분히 원서 영역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의대를 못 가면 한의대님께서 또 모 학원에서 원 과목에서 투 과목으로 가는 인원이 많고 같으면 사탐으로 가는 인원도 많고 네, 그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몇 번 말했지만 아마 제가 그 예시를 제가 2014학년도 영어 AP 예시로 들었었거든요. 제가 라이브에서 이거 했으니까 이게 아마 1월 달에 진행했던 라이브니까 한번 보면 어떤 느낌인지 알 거고요. 아마도 그죠? 원 과목 만점 100분위 뿐만 아니라 투 과목도 둘 다 낮아지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이거는 모두가 황폐해지는 상황이 펼쳐질 거예요. 이로 인해서 저는 혹시라도 올해 굉장히 불합리한 입시 결과물들이 나오고 그게 만약에 이슈가 많이 되면은 진짜 수능 무용론. 사실은 이미 선택 과목은 28부터 폐지가 되잖아요. 2028 수능부터.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2025, 2026, 2027 입시가 어차피 28 때 선택 과목이 없어지네 이걸 미리 바꿀까? 막 이런 여러 가지 막 문제들을 저는 야기가 될 거로 보고요. 네. 저는 너무 이게 결국에는 선택 과목으로 인해서 그리고 입시 제도로 인해서 학생들의 문제 푸는 것들이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사탐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탐도 결국에는 같이 뭉치니까. 같이 뭉치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하면 사탐도 헬이 될 거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리고 뭐 어떤 과목을 얹혔을 때 유리하냐가 절대 없어요. 왜? 다들 유리하다라고 판단되고 다 거기로 넘어가면 결국에는 거기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어지거든요. 네. 그냥 불체적 낭비. 그래서 제가 이런 난국에서 어떻게든 피할 수 있는 방법은 50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50점 받을 확률이 1%, 2%, 어떤 과목은 1%, 어떤 과목은 2%, 어떤 과목은 3%다. 그럼 3%짜리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나의 변동성을 줄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외부 효과들은 무조건 일어나게 될 거고 그 외부 효과들을 최소화하는 거는 그냥 내가 50점 맞아서 좀 만점 100분위가 깎이더라도 그래도 1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정도. 뭐 블랭크 2등급, 3등급 블랭크 내는 거 떠나서 그거를 예측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고. 2018년도 때 수학 가형 수능보다 지금 수능이 인성을 가기 쉬울까요?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형보다는 지금 통합 수능이 수능 100분위는 더 잘 나올 거예요. 우와! 그때 내가 가형 때는 100분위가 77이었는데 야 통합 수능 보니까 100분위가 90이 되네? 하지만 대학 가는 것 자체는 또 다른 얘기예요. 왜? 이미 가형 77인 애들이 다 똑같이 할 때 내 실력이 오른 게 아니라 다 똑같은 혜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네.
그 통합 수능이 됐다고 해서 인서울 가기 쉽다 이런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교차 지원의 파괴력도 사실은 인서울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가면 네, 아래로 내려가면 사실상 교차 지원도 크게 의미는 없고요. 네. 그냥 본인이 만점 받기 자신 있는 과목 선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게 올해 탐구의 포지션이에요. 뭔가 유리한 걸 찾으려고 하이나처럼 움직이는 거는 절대 유리한 게 있다. 절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벌써 또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브 제가 좀 준비가 많이 부족했지만 열심히 또 라이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제가 못했던 2028 수능 이야기를 서울대 이번에 대입 개편안을 통해서 조금 확인을 통해서 2028 때 수능 때는 어떻게 될지 그래서 지금 뭐 중3 아니면 그 더 어린 우리 자녀들이 있는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동생들 아니면 내가 곧 군대까지 갔다 올 친구들을 했을 때 28 수능을 준비하게 되고 28 입시를 준비하게 되실 분들에게 조금 더 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수요일 2월 21일 저녁 7시 3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밤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